그래서 남들은 비웃는다 한다마는 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남들은 비웃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비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비웃어요. 누가? 내가 이제 저기 자연에다가 초가집을 지었더니 어리고는 뭐예요? 이거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어린 백성. 그렇지. 어리석은이지. 어리석은. 그 다음에 향암은 뭐예요? 이건 이제 향암인데 이게 이제 이어졌게 한 거예요. 이게 향암인데 이게 시골뜨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향암, 시골뜨기라는 뜻인데 누구를 말하는 거야? 바로 화자 자신을 말하는 거죠. 화자 바로 나예요. 나지. 그렇지. 시골뜨기 나예요. 이렇게 3단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어리고 향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자, 분이라는 건 뭐예요? 분수요. 내 분수로는 이게 최고야 이거지. 뭐라고 그래 또 이거 분. 안분 지족 뭐 이런 말 쓰지. 안분 지족 뭐 이런 말 씁니다. 분. 가난하지만 뭐야? 분수를 지키는 삶 뭐 이런 말. 오케이? 안분 지족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분인가 하노라. 그다음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푼나물 뭐 그냥 뭐 자연적인 식품들이죠. 뭐라고 돼 이걸? 보리밥 푼나물. 평범한 음식, 저렴한 음식, 알맞게 먹으면 저렴한은 좀 그렇다. 자연적인 음식이죠. 그래서 바이금 물가에 슬카지 뭐예요? 맨날 나오는 거죠. 실컷 뭐 이런 말이죠. 논이노라. 그남은 연함은 일이야. 자, 그남은 연함은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남은 연함은 일이라는 건 그 밖에 다른 일 뭐 이런 뜻인데 그 밖의 다른 일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밖에 다른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 밖에 다른 일이라는 건 산속에서 노는 거 외에 다른 일이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별로 다 안 좋은 거야. 이건 다 부정적인 것들이야. 공부는 그렇구나. 미안해. 뭐 어떤 속세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일이라는 건 결국 속세의 일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는 뭐만 좋은 거야? 자연만 좋은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한테는 자연만 좋은 거예요. 자연의 일은 좋은 거지만 속세의 일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우리 그 고전 문학에서. 그죠? 그래서 그남은 연함은 일이야. 불할 줄이 있겠냐? 뭐예요? 부러워할 줄이 있겠냐? 서리법이죠. 그 다음 내 성이 게으르더니. 야, 이 성이 뭐예요? 성은 이거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원래 게을렀는데 하늘이 알아셨어. 이미 인간 반사를 한 일도 아니막 왜 빠졌어? 아니 맡겨요. 그래서 내 일을 오타 하나 났네요. 여기 하나도 인간 만사 일을 한 일도 안 맡겨요. 인간의 일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다 안 좋은 거야. 인간 만사 속세의 일이잖아. 옛날에 어떤 최고의 어떤 그 가치는 뭐였어요? 옛날 사람들의 어떤 최고의 가치는 자연 속에서의 삶이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 만사를 한 가지 일도 안 맡겼어요. 누가? 신이. 그래서 나는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다만당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뭐라고 그래요? 지키라 해요. 알겠어요? 강호, 한정, 자연친화, 안분지족이죠? 오케이? 강호, 한정, 자연친화, 안분지족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분이라는 건 여기 또 나오네. 분수지 뭐 분수. 뭐 또 뭐로가 됐어요. 뭐 능력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내 능력으로 어찌 누 얻느냐, 어찌 얻겠냐, 누가 얻겠냐, 뭐 이런 말이죠. 누 얻느냐, 누가 얻겠냐, 누 얻느냐, 누가 얻겠냐, 얻을 수 있겠냐, 없겠냐, 못 얻는다 이런 말이죠. 편집법 뭐예요? 소리지 뭘 그렇지, 소리지 뭐 다 소리지 뭐. 누 얻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갚고자 해도 뭘 갚고자 해? 목적어가 빠졌죠. 뭐를 갚아?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해드릴 일이 없구나 뭐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임금한테 해드릴 일이 별로 없어요. 임금님 좀 미안해요 뭐 이런 말이지. 자 4, 5, 6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것도 없어요? 틀렸는데 알 것 같아. 뭘 틀렸는데? 빨리 지분하세요 빨리. 5번? 5번 잘못
가의 표현상 특징. 역설 없잖아. 역설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보시오들 대답 좀 해주시오. 역설은 뭐가 나와야 역설이에요? 역설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뭐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죠? 뭐의 모순이 나타나야 얘는? 무조건 단어의 모순이 나타나야 돼요. 앞말과 뒷말이 뭔가 안 맞아야 돼요. 그죠? 뭐 이런 거 외로운 황홀한 심사년이 뭐 이런 거 외로운 황홀한 심사년이 외로운데 이건 안 좋잖아. 황홀한 건 좋은 거잖아. 앞뒤가 머리로 문장이 모순을 이루죠. 그죠? 또 뭐 있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중학생 교칙에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잖아. 아우성 시끄럽잖아. 두 개가 먹어야 돼? 말이 안 돼요. 그죠? 죽어도 죽지 않는 예수. 윤동주의 십자가에 나오죠. 죽어도 죽지 않는데. 야, 죽었는데 어떻게 안 죽어? 그죠? 그 다음에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 어떤 뭐 진리 뭐 이런 게 좀 담겨 있는 거지.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역설이에요. 이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반어죠? 반어는 뭐의 모순이라고 해요? 이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건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이건 뭐의 모순이야? 상황의 모순이죠? 그래서 겉마음하고 속마음하고 반대예요. 그죠?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저기 뭐 윤선도란다. 저기 김소월 저기 그 진달래꽃 보면은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우리다. 속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엉엉 울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반어. 아니면은 뭐 김소월 먼 후일 당신이 나를 찾으면 잊어놓으라. 절대로 못 잊겠다. 뭐 이런 거. 그죠? 또는 뭐 50점 맞은 학생한테 엄마가 뭐라고 그래? 잘했다. 속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꺼져? 뭐 약간 뭐 반어. 오케이?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모순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모순. 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역설이 없어요. 이게 나머지 뭐 가 다 맞고 시선의 이동 나오고요. 대구도 나오고 비유적 표현 뭐 바로 보이잖아. 뭐만 인양 지규 바로 보이니까 역설이 안 보이고. 그다음 의성의태어 이거 뭐라고 그래? 합쳐서 의성의태어 합쳐서 요즘은 음성 상징어라고 그러잖아. 그죠? 의성어 바로 보이잖아. 여기 보면 뭐 어딨냐? 첩첩 뭐 그렇지. 첩첩 펄펄펄 뭐 이거 다 음성 상징어죠. 뭐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소월 시 중에 조금 있잖아. 약간 조금 그 성격이 좀 다른 시예요. 요거는 대부분 김소월 시 그럼 무슨 시예요? 김소월 그럼 무슨 시라고 그래요? 민요 시인 그렇잖아. 그래서 한의 정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 바라본데는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요 시는 김소월 시 중에서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보습이 뭐예요? 쟁기 같은 거 말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건 뭘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약간 일제 강점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식민지 현실 이런 거 약간 비판하는 거 알겠어요? 김소월이 원래 이런 시인이 아니에요. 1920년대 시인인데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난데 김소월은 원래 무슨 시인이라고 그래요? 민요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의 정서 뭐 이런 거 나타나죠. 한의 정서 뭐 이런 거 나타나요. 이별의 슬픔 뭐 이런 거 나타나는 시인인데 요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었으면 한다는 건 이건 약간 뭐 일제강점기 뭐 이런 거 비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고재종의 면면함에 대하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면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면면이라는 거는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진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면면한 정신 뭐 이렇게 면면하다 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와 있지 않냐? 그렇지. 9번에 보면 나와 있잖아. 해체되어가는 농촌 사회 속에서도 정신이 뭔가 이어질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에다 빗대고 있어요? 느티나무에다가 그 농촌의 정신 뭐 이런 거 빗대는 거 알겠어요? 고재종의 면면함에 대하여라는 게 그래서 느티나무가 그러니까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지만 그래도 느티나무는 뭘 지킬 거야 계속? 농촌을 지킬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요? 꼭 좀 보셔요 이거. 아니 뭐 받겠죠 뭐 문제를 풀려면. 7, 8, 9 뭐 다 해석은 안 할게요. 7, 8, 9 질문 있으면 하세요. 9번만 잠깐 봐요. 9번만 잠깐 볼게요. 이게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한 반응이 아닌 거. 답만 볼게요. 2번이 답인데 C의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 청산한다는 건 뭐예요? 일단 마을의 삶을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죠. 그렇지. 농촌 생활을 청산하고 떠나버린 마을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의 단면이 드러나면 여기까지 맞죠. 이로 인해 화자의 체념과 정을망이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아니죠. 이게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는 누구의 소리야?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는 어디 나와요? C에 나와 있죠. C에 보면 거기 너 들어보았니? 너 다 청산하고 떠나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아도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이건 결국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누구의 소리야? 느티나무의 소리잖아. 느티나무의 소리는 결국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농촌을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 체념과 절망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의지와 희망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체념과 절망이 틀렸어요. 앞에는 맞는데 해체된 농촌 공동체까지는 맞는데요. 체념과 절망이 틀렸습니다. 의지와 희망 뭐 이런 거 나타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김강주의 상행 볼게요. 질문 없으면 요거는 좀 볼게요. 요거는 많이 나와서 김강주의 상행인데요. 이 양반 나오면 이제 대부분 뭐가 많이 나오면 이게 이제 반어예요. 이게 이제 반어법 나오는 거지. 이게 상행인데 상행선이에요. 이거 상행 뭐예요? 위로 올라간다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상행의 반대는 뭐예요? 하행이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방 갈 때는 뭐라고 그래? 하행선이라고 그러고 뭐 대구나 뭐 저기 뭐 전라도 뭐 이런 데서 서울 올라올 때는 뭐라고 그래? 상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몰라. 서울이 이게 지리적으로 높은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정신적으로 좀 높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상행선, 하행선 뭐 이런 말 쓰지. 기차 같은 데서 알겠어요? 그래서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낯선 얼굴이라는 건 바로 누구의 얼굴이에요? 너의 얼굴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차창에서 너의 얼굴을 발견할지 몰라. 낯선 얼굴을.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마라. 그럼 이 낯선 얼굴은 좋은 거고 너는 나쁜 놈인 거야. 알겠어요? 그것은 너의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 그렇지. 이게 바로 너의 얼굴이야. 이게 원래는 너의 얼굴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너의 얼굴은 뭐야? 낯익은 얼굴이죠. 이 낯익은 얼굴. 낯익은 얼굴이야. 이 두 개가 뭘 이뤄요? 이 낯익은 얼굴. 이거 안 좋은 거지. 그렇지. 낯익은 얼굴. 이거 낯선 얼굴은 좋은 거고 낯익은 얼굴은 너야. 그래서 이건 뭘 하는 거야? 거기 나와 있잖아.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얼굴이. 알겠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겠냐? 이게 안 좋아하지. 그지?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해외여행 가면 있잖아. 공항에서 화투 치고. 요즘은 안 그렇지. 좀 한 80년대 70년대만 해도 있잖아. 해외여행 90 하긴 80년대는 해외여행 가지도 못했고 그냥 기차에서 막 화투 치고 있잖아. 술 먹고 난리 다녔어. 알겠어요? 약간 중국 사람 같았어. 요즘 조금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좀 좋아진 거지. 알겠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낯익은 얼굴들, 황혼 속의 고함치, 낯익은 얼굴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의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그 다음에 흥미있는 주간지들.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 원색의 지붕들, 그 다음에 TV 안테나, 그 다음에 흥미있는 주간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예요. 말초적이고 있잖아. 선정적이고 이례적인 어떤 소재들이. 알겠어요? 다 부정적 소재들이. 알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뭐 무슨 틱톡, 유튜브 뭐 이런 거겠지. 알겠어요? 뭐 맨날 뭐 우리 딸내미 뭐 무슨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보고 자빠졌는데요. 돌아버리겠어 진짜. 왜 보냐고 그런 거를. 남들 놀고 자빠졌는 거를. 이런 거나 보라고 너는. 그래서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면 고개를 끄덕여다오. 고개를 끄덕여야겠냐? 아니지. 이것도 다 뭐예요? 반어야. 알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이건 다 뭐 해야 되는 대상들이야. 비판해야 되는 대상들이. 알겠어요?
고개를 끄덕여 달라는 건 표현기법 뭐라고요? 반어야. 이거는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고개를 가로줘야지 얘네들은. 그 다음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소리 같은. 자, 70년대 뭐가 나타나요? 환경오염 이런 거 나타나는 거야. 80년대지. 이건 70년대까지는 아니고 80년대지.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그렇죠. 심야 방송도 다 부정적인 거야. 알겠어요? 말초적이고 부정적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심야 방송이 뭐야? 24시간 방송하고 있지. 옛날에는 12시 되면 방송 딱 끝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와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듣기 힘든 소리는 뭐예요? 이건 약간 깨어있는 소리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뭐 민중의 소리, 약간 깨어있는 소리, 약간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약간 민중의 소리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귀 기울이지 말아달래. 표현기법 뭐라고요? 반어라니까 다 거꾸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표현기법 뭐라고요? 이것도? 반어야. 경쾌하지 않아. 이거는 다 말초적이고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어떤 소재들이. 알겠어요? 자동차 뭐 노래소리 뭐 이런 거.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즐거운 여행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말초적이고 그냥 쾌락적 여행이. 알겠어요?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래. 알겠어요? 반어에. 알겠어? 계속 얘기하지만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다오. 그러니까 놀랄 필요도 별로 없어. 그냥 인생을 그냥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겠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작가는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감은 날씨에 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가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다 뭐예요? 말초적이고 일시적이고 황금 만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소재들이. 알겠어요? 축구 뭐 그 다음에 감은 날씨, GNP, 증권 시세. 알겠어요? 이야기해다오.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 알겠어요? 문학과 철학과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이 글의 글쓰기가 말하는 건. 그래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시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비슷한 시가 하나 있는데 저 앞에 보면 배웠을 텐데 김광규의 묘비명 안 배웠냐? 김광규의 묘비명 잘 나와요. 이거 학교 시험 같은 데서도 잘 나오고. 어딨냐? 저 앞에 봤는데 한번. 잠깐만, 기억이 안 난다. 안 보인다. 묘비명이 어디 있지? 무슨 소리야 자꾸? 에이 못 찾겠다. 김광규의 묘비명도 이거랑 좀 비슷하신데 여기 안 나와 있나? 자 어쨌든 뭐 묘비명도 잘 나와요. 1, 2, 3번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반어적 표현입니다. 질문 2번? 안 봐도 돼? 넘어갈게요. 그럼 아무도 안 물어보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나와 있네요. 이거 또 고전 시간에 묘비명을 못 찾아갖고 지금 잠깐만. 이거 어부사시사인데 어부의 사계절의 노래죠. 사계절의 노래입니다. 이 어부는 이제 어떤 어부예요? 진짜 어부가 아니고 가짜 어부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가어옹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짜 어부 늙은이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약간 어떤 존재예요? 관념적이고 추상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주제는 뭐 쉬워요. 자연친화 강화한정인데 어부사시사 나오면 관념적이고 추상적 존재가 되고요. 진짜 어부가 아니고. 진짜 어부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잖아.
이 사람이 묘사하는 어부의 삶은 어때요? 아름답고 편하고 즐거워요. 가끔 낚시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어부 말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어부 사시사예요. 그래서 총 몇 수예요? 총 40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예요. 봄 노래 10개, 여름 노래 10개, 가을 노래 10개, 겨울 노래 10개, 총 40수의 연시조가 됩니다. 2학년 문학책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뭐 내신할 때도 좀 볼 때도 있겠죠. 뭐 그래서 어부 사시사인데요. 이게 또 다른 시하고 또 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시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후렴구가 나오죠. 다른 시조는 후렴구가 없는데 그 초장하고 중장 사이에 후렴구가 하나 나오고요. 초장하고 중장 사이에 후렴구는 뭐가 나와요? 배 따라 배 이어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어? 초장하고 중장 사이 후렴구는 뭘 나타내요? 이게 이제 배 세워라 뭐 배 띄워라 뭐 단 내려라 배 내어라 이게 이제 출항에서부터 귀향까지의 여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향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초장과 중장 사이에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는 뭐가 나와요? 후렴구? 지국청 어사화가 나오잖아. 그죠? 중장과 종장 사이에는 지국청 어사화라는 후렴구가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찌거덩 어여차 뭐 이거의 의성 표현이에요. 찌거덩 어여차라는 지국청 어사화인데 이 이제 의성 표현이라고 그래요. 뭐의 의성 표현이에요? 노젓는 소리의 의성 표현이죠. 노젓는 소리 뭐 그 어부들이 노젓는 소리의 어떤 의성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국청 어사화 오케이?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찌거덩 어여차를. 그냥 우리말로 치지 왜 한자어의 의성 표현을 굳이 썼나 몰라. 난 잘 모르겠어. 바로 볼게요. 그래서 방초를 밟아보면 난초 영지도 뜯어보자. 방초를 밟아보면 방초는 뭐예요? 꽃과 풀이죠. 그 다음 난초 영지는 버섯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도 뜯어보자. 배세워라 일엽편주에 실은 것이 무엇인가? 갈 때는 안개뿐이요 올 때는 달이야. 무슨 말이야? 갈 때는 안개인데 올 때는 달이야. 뭐 안개를 거치고 가가지고 올 때는 이제 달 맞으면서 왔겠지.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왔다 뭐 이런 말이겠죠. 춘사예요, 그죠? 무슨 노래요? 봄 노래요. 풀 나오는 거 보니까 그죠? 꽃, 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봄 노래구나. 거기 나와 있잖아. 춘사에 몇 번이야? 7번째라고 밑에 써 있죠? 춘의 7이라고. 그 다음에 하의 1 여름 노래죠. 구준비가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낮대를 둘러매니 깊은 흥을 못 찾겠다. 낮대? 낮대는 뭐예요? 낮대. 낚싯대 말하는 거예요. 낮대. 이렇게 써놨어. 낚싯대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낚싯대를 둘러매니 깊은 흥을 못 찾겠다. 영광첩장은 니라서 그려낸 거. 영광첩장 밑에 나와 있죠. 안개 낀 강과 겹겹이 쌓인 봉우리는 누가 그려냈는가? 서리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디의 서리 오대. 자, 서리라는 말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가을이구나. 계절적 배경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서리라는 말에서 가을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디의 서리가 오대 추운 줄을 모르겠다. 조선이 좁다 하나 부세와 어떠한가. 조선은 뭐예요? 고깃배죠. 조선은 고깃배요. 고깃배죠. 고깃배. 조선. 고기 낳는 배. 밑에 써 있지 않냐? 낚싯배라고 돼 있구나. 고깃배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선이 좁다 하나 부세 뭐예요? 부세는 뭐예요? 이거는 덧없는 세상 밑에 써 있죠. 그래서 부세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세상도 어떻다는 거야 결국은. 조선이 이렇게 좁은데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건 둘 다 세상이 좁다 뭐 이런 말이에요. 결국 세상이 넓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넓은 세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자, 이리 하자는 건 뭐예요? 자연 속에서 뭐 하자고? 낚시나 하면서 살자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 A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 어찌 씩씩한고. 솔은 뭐예요? 소나무죠?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혼자 어찌 씩씩한가. 험한 구름 한치 마라. 한탄하지 마라. 험한 구름을 한탄하지 마라. 한탄치 마라. 한치 마라. 한탄치 마라. 세상을 가려오는 거예요. 세상을 가려요. 세상을 가려요. 가립니다. 이렇게 가려온다. 뭐 이렇게 되죠. 그럼 구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야, 50% 확률 빨리 찍어. 구름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세상을 가리는 존재. 좋은 거지. 세상이 나쁜 거니까 항상. 세상은 인세, 진세, 현세, 인간 세상이란 말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항상 부정적이야. 인세 뭐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무조건 부정적인 세상이야. 그럼 얘를 가려주는 존재니까 얼마나 좋아. 얘는 좋은 거지. 속세와 뭐 해주는 존재야? 아, 단절해주는 존재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험한 구름 한탄하지 마라. 뭐라고 하지 마라. 세상을 가려요. 그러니까 구름 좋은 거 알겠어요? 뭐 실현 고난 뭐 부정적 존재 간신 이렇게 가는 순간 이건 답 틀리는 거 알겠어요? 아, 요 뒤에 걸 보고 해석하는 거야. 일단 요거 세상을 가려준다라는 말에서 키워드를 얻어가지고 아, 얘는 좋은 거구나. 이걸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나도 이거 한참 막아서 까먹었어 다. 그냥 보고 하는 거야 대충. 파랑성. 파랑성은 뭐예요? 이건 파도의 소리지. 염치 마라. 염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뭔가 이렇게 아니 뭐라고 말이 안 나온다. 아, 그러니까 뭐 싫어하는 거 염증 낸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파랑성을 염증 내지 마라. 진원을 막아줘요. 이거 똑같아. 파랑성 뭐예요? 파도 소리잖아. 파도 소리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뭐예요? 진원 뭐예요? 이게 속세 이게 진이 이제 먼지잖아. 먼지가 나타나는 게 이게 속세예요. 그래서 속세의 헌 뭐예요? 시끄럽게 떠드는 거지. 헌화 그래가지고 이게 속세의 어떤 시끄러움을 막아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안 좋은 거고요. 이걸 막아주는 파도 소리는 뭐야?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 두 개가 뭘 이뤄요? 대구를 이루죠. 그죠?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 대구를 이루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파랑성을 염치 마라. 염증을 내지 마라. 진원을 막는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 5, 6번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이것도. 6번 틀렸어. 6번? 가장 맞는 거 고르래잖아요. 강호한 꿈을 꾼 지도 오래. 이거 강호한정 말하는 거죠. 자연친화 말하는 거예요. 강호한정 오케이? 강호한 꿈을 꾼 지 오래되었다. 이게 뭐 자연친화 강호한정을. 근데 이제 이과 배가 누가 되어서 어즈버해졌어요. 이과 배가 누가 되었다라는 건 뭐야?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갖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서 살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지. 왜? 그렇지. 자연에 돌아가면 뭐 먹고 살 건데. 이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해졌다. 저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대 뭐예요? 대나무죠. 대나무도 하도 할시암 또 나왔죠. 뭐예요? 하다. 많기도 많구나. 하도 할시암 뭐라고요? 많기도 많구나. 알겠어요. 하다 아까 했잖아도 아까도 했잖아. 맨날 나오는 거잖아. 하도 할시암 많기도 많구나. 훌륭한. 그래서 대나무 보고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줄에 낚싯대가 나오는 거지. 훌륭한 군자들아 낙대 하나 빌려서라. 낚싯대 하나 빌려줘. 뭐 이런 말이죠. 낙대 낚싯대 하나 빌려줘.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청풍과 명월이 이제 벗이 되어서 나의 친구가 돼서 임자 없는 풍월 간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겠는가. 백구 맨날 나오잖아. 뭐예요? 백구 뭐예요? 백구? 미친데. 야, 우리가 이거 몇 번을 봤는데 지금 아직도 이 백구를 바로 안 튀어나오면 어떡합니까? 이 흰갈매기잖아. 흰갈매기 나오는 순간 뭐예요? 물화일체 자연친화에 알겠어요? 물화일체 자연친화 강호한정이에요. 오케이? 백구 나오는 순간. 그래서 백구야 오려 하며 말라 하랴. 서리법이죠. 다툴 이 없건 다만 이건가 하느라. 자, 이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바로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위에 나와 있는 뭐 백구 청풍 명월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자연만 다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맞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다 봐야 되네. 1번 보기는 A와 달리 현실개혁에 대한 사전. 뭔 현실개혁이야. 현실개혁 아니야. 자연친화야. 달리도 틀렸고요. 둘 다 주제가 똑같아요. 그죠? 자연친화. 그 다음에 2번 A는 보기와 달리 현재의 삶에 수능을. 아니야. 둘 다 수능해요. 자연의 삶에. 알겠어요? 자연에서 최고야. 그 다음에 3번 A의 구름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 그렇죠. 구름은 달리? 와, 이것도 좀 거지 같긴 하네. 구름은 좋은 거잖아. 명월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잖아. 이거 친구잖아. 액면 그대로의 말은 맞죠. 이게 그래서 이게 좀 그지 같긴 한데 달리기라는 말이 좀 걸리긴 한데 문제 그지같이 됐네. 몇월 어디 거야 이거? 학평 갖다 버려. 평가 이거 교육청 문제 갖다 버려. 이거 평가 문제도 아닌데 뭐 달리기 아니야. 달리기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달리기 좀 그럼 좀 그래. 이게 같아. 이거 같은 거지 이게.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답이 3번인데 나머지가 워낙 틀려서 그런 거 알겠어요? 문제 좀 더럽네. 이거 맞았어 이거? 문제 잘못된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문제를 좀 잘못된 거 알겠어요? 같이 돼야지. 무슨 달리야 달리는 구름. 아니 근데 또 같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해. 얘는 속세와 차단해 주는 건 아니잖아. 얘는 속세와 차단해 주는 건 맞지. 어쨌든 둘 다 긍정적 시어는 맞는데 부정적 시어가 아니고 긍정적 시어는 맞는데 뭐 달리가 꼭 틀린 건 아니지. 이거 좀 세모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가 워낙 틀려서 이제 3번밖에 답이 없는 건데 나도 이거 별표 해놨네. 그러고 보니까 왠지 왜 별표 해놨나 잊어보니까 문제가 더러워서. 그 다음에 4번은 A는 물가와 세상의 대비를 통해서 물가와 세상. 물가는 뭐예요? 물가 A 잠깐만. A 물가는 뭐예요? 이거는 뭐 자연이죠. 그 다음에 세상. 그렇죠. 이건 속세고요. 그 다음 보기는 강호와 뒤에 게 틀렸네요. 강호하고 풍월강사는 뭐야? 좋은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둘 다 자연이 알겠어요? 대비가 틀린 거예요. 강호와 풍월강산의 대비가 틀린 거죠. 앞에는 맞아요. 물가와 세상의 대비는 맞는데 강호와 풍월강산의 대비가 틀렸고. 그 다음 5번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해. 내 삶이 최고인데 그죠? 그러니까 1, 2, 4, 5번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을 찍긴 하는데 워낙 답이 그지 같아갖고. 근데 이제 3번도 내가 봤을 때 좀 문제 이게 달리가 좀 걸리죠. 이게 달리라는 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문제가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또 틀릴 것도 아닌데 찍긴 찍어야 되는데 답은 항상 몇 개가 나오니까 한 개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굳이 찍으라고 그러면 3번을 찍을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갈게요. 없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오장한 고향 앞에서 조금만 더 할게요. 오장한 고향 앞에서 나와 있는데요. 고향 앞에서니까 고향 갔어요? 못 갔어요? 고향 못 갔어요. 알겠어요? 고향 앞에까지 간 거야. 앞에까지.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것도 꽤 많이 나오는 작품이죠. 그래서 흙이 풀리는 냄새, 뭐 후각적 심상이고요. 강바람은 삼짐승의 우는 소리를 불러서 다녹지 않은 얼음장을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다녹지 않은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간다는 면에서 계절적 배경이 나오죠. 언제? 봄 약간 풀리는 계절 뭐 이렇게 나오죠. 얼음장이 울멍울멍 떠내려가는. 그래서 진정을 나룻가의 세상이다. 행인의 손을 띄면 따뜻하리라. 나룻가는 이제 바로 뭐예요? 이게 고향의 나룻가를 말하는 거죠. 고향 갇혀온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달의 꿈을 이야기하랴. 양귀비 끓여다 넣고 주인집 늙은이는 고용이 눈물을 지운다. 주인집 늙은이는 이제 뭐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뭐 이걸 가진 사람이고 나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요? 같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사람이죠.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같은 슬픔. 동병? 왜 그래? 동병상련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주인집 늙은이와 나는 어떤 사이라고요? 동병상련의 사이예요. 그죠? 서로 같이 슬퍼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잔나비죠? 잔나비가 뭐예요? 잔나비 그룹 이름이요? 잔나비 원숭이잖아. 원숭이. 잔나비 순 우리말로 원숭이잖아. 이게 잔나비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쓸어간다. 예제로. 예제는 뭐예요? 뭐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말이죠. 예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날부터 뭐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이런 말이죠. 예제로 떠돌아다니는 장꾼들이여 상고하며. 상고는 뭐예요? 장사하며 뭐 이런 말이죠. 상고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뭐가 빠졌어? 목적어. 우리 고향을 뭐 이런 말이 빠진 거 알겠어요? 고향을 보셨습니까? 잣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 누룩 뭐예요 이거? 술 재료죠? 막걸리 재료 알겠어요? 무슨 심상? 무슨 심상?
냄새잖아. 후각적 신상이죠, 뭐 그지? 후각적 신상. 막걸리 재료 누룩입니다. 뭐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의석 전문가에 사무실고 이건 알죠? 70년대 노동자의 슬픔 뭐 이런 거 외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오장원의 고향 앞에서는 언제냐? 뭐 이건 한 60년대쯤 되는 50년대, 60년대 알겠어요? 5, 60년대 뭐 옛날식입니다. 자, 뭐 7, 8, 9번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잘 풀었나 보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거는 2학년 문학책에 나오는데 육모에 이 나이득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이게 좀 어려워요. 이 시가 생각외로. 다 맞았어? 다 맞았으면 그냥 가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참 좀 뭔가 그런 좀 껄쩍지근한 시야 이게 나이득의 그 복숭아. 2학년 문학책에 있거든요. 2학년 문학책에 있는데 이게 있잖아. 이 나이득 개인사가 약간 좀 필요한데 이 양반의 약간 개인사가 좀 필요한데 이 양반이 있잖아. 어렸을 때 그 엄마 아빠가 고아원 원장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고아원 원장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는 엄마인데 있잖아. 고아원 원장님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나한테 약간 뭐란가 이제 뭐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해준 거야. 내 입장에서는 엄마를 약간 뭐 한 것 같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든 거 알겠어요?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거리감을 느꼈던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거리감을 좀 느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뭐 하게 된 거야? 이해하게 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부모님 얘기 같은 건데 이거를 빼고 생각을 하면 조금 그 이해가 좀 어려워요. 이 시가 그냥 뭐 상대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얘기인데 타인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얘기예요. 문학책에 나온 거니까 뭐 안 볼 수는 없고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에서 그래서 여기 그 복숭아 나무예요. 얘가 바로 뭐예요? 시적 대상이죠. 이 그 복숭아 나무가 바로 시적 대상이고요. 여기서 지금 뭘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그죠? 이거 뭐라고 그래? 지시어죠. 지시어를 반복하면서 뭘 주게 돼요? 강조의 어떤 느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느꼈어? 거리감을 느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흰 꽃과 붉은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 그러니까 거리를 계속 느낀 거야. 알겠어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건 그 나무가 결국 뭘 지니고 있다고? 수천의 빛깔. 어떤 내면적 빛깔인 거죠.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냥 뭐 어떤 나무의 어떤 바람 뭐 이런 거겠죠. 알겠어요? 나무의 어떤 뭐 바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걸 이제는 뭐 하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C에서 뭐 하게 된 거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C 부분에서 이제 드디어 타인에 대한 뭐가 시작된 거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나타나요. 그 A, B 부분에서는 뭐야? 거리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C에서 이제 이해를 했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외로운데도 외로운 줄 몰랐어요. 약간 역설적 표현이죠.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외로운데도 외로운 줄 몰랐다라는 건 계속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뭐 그래서 자기 엄마 좀 생각하면 돼요. 이 시인의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뭐 하게 됐다?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알겠어요?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으며 자 흩어진 꽃잎이라는 건 바로 이 복숭아 나무가 지냈던 수천의 빛깔들이 뭐가 된 거야? 어딘가 닿은 거야. 알겠어요? 그 나무의 바람이 어떻게 된 거야? 이루어진 거야. 나무의 바람이 이 바람이 아니고 바람이에요. 원트. 그래서 나무의 바람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의 꽃잎들이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제는 뭐야? 할 일을 다 했잖아. 엄마가 이제 고아원 원장에서 뭐 한 거야? 은퇴하신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자, 이 나무도 뭘 지니고 있는 거야? 그늘을 지니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늘은 뭐가 돼요? 어떤 이해와 뭐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게 되겠지. 부모님의 그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배려와 어떤 이해 이런 걸 이제는 알게 된 거야. 그 나무가 지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도치법인데요.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녁이 오는 소리라는 건 바로 뭐예요? 어떤 성찰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성찰의 시간 뭐 이런 게 되겠죠. 이 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리감을 가졌다가 나중에 점점 그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 이게 약간 부모님에 대한 어떤 얘기다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쉬운데 배경적 지식 없이 이거를 끌고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 3번에 보면 여기 그 계용묵의 율정기라는 데에서 이 계용묵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기에서 계용묵이라는 사람이 여기 율정기 뭐라고 해요? 늙은 철학자 밤나무가 나에게 뭘 줬어? 뭔가 뭐 깨달음 줬고 맞죠? 그치 내 생명의 씨를 밝혀주는 뭐 터였다. 그래서 여기 가면 이 밤나무에 가면 나는 뭔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거 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고 돼 있는데 1번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서 이 기억이 요 그늘이잖아. 요 그늘은 이제 이해의 장소고 여기 이제 이 그늘은 뭐예요? 여기 그늘은 이거는 이제 뭐 나를 이제 보살펴주는 약간 그늘 이런 건데. 그러니까 1번 틀렸죠 당연히. A는 필자의 휴식을 방해, 뭘 방해해? 나의 어떤 그 휴식을 더 잘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가 아니라 이제 받는 장소야. 옛날에 받았던 게 아니고 받았던이 틀렸죠. 알겠어요? 받는 장소예요. 지금 현재 받는 장소고. 그 다음에 A는 필자가 밤나무에 이것도 거꾸로지. 밤나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밤나무가 영향을 주는 거지. 밤나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필자에게 밤나무가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기억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서 사색에 잠겼던이 아니고 이게 잠기는 장소지. 이게 현재지. 이게 이제 잠기는 장소야. 옛날에 잠겼진 않지. 왜냐면 옛날에는 그 그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잖아.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얘는 그 위에 나와 있잖아. 그늘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B에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앉았다라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기억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뭘 해결해? 그냥 타인에게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이해하는 장소죠. 내가 복숭아나무를 이해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기억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그렇죠. 이제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게 되는 친밀의 장소고요. 그 다음에 A는 떠나온 밤나무에 대한 필자의 그리움을 그렇죠. 그 눈에 뭐야? 계속 생각하잖아. 눈을 감아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아픈 훤히 트여질 만큼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난다. 그 품속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어떤 공간이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찝어가면 되는데 문제가 길어지면 일단 너네들은 읽기가 싫죠. 그치? 이렇게 외부 지문 나와가지고 비교하라고 그러면 특히 보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떡하냐 뭐 맨날 나오는 거. 잠깐만 하나 할까 말까. 4, 5, 6은 할까 말까 이거. 좀 봐요 이거 잠깐만. 비문학 하기 전에 잠깐만 문학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핸드폰 왜 끄립니까? 쉬고 싶어? 아니요. 4, 5, 6번은 다 맞았어요? 다 맞았으면 그냥 넘어가든가 뭐 아니면은
국화 나오면 언제 그 계절? 국화 언제야 국화? 가을이지 그렇지. 오산고절이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 국화. 오산고절이 뭔데요? 서리를 이기는 절개잖아. 이게 서리를 이기는 절개잖아요. 그래서 설이 나오면 이 가을을 나타내는 거 알겠어요? 오산고절 이거 내가 몇 번 해줬잖아. 매난국중 4개 사군자 그죠? 나오면 뭐라고요? 매난국중 나오면 뭐라고요? 무조건 여기다 1년 내내 푸른 나무 매난국중 여기다 1년 내내 푸른 나무 소나무 잣나무 이런 거 나오면 다 뭐라고요? 어? 주제 뭐예요 이거 다 나오면? 지조? 절개? 충성이에요? 지조절개 충성이에요? 특히 국화 이건 마찬가지죠 뭐. 지조절개 충성이에요 벌써. 복귀야 어차피 봤네 뭐 거의 다 봤네 뭐. 그래서 아마도 오산고졸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너 의인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조는 시 나와 있는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이화 무슨 꽃이에요? 백꽃이죠. 이화의 월백 백꽃이고요. 이거 봄이에요 이것도. 백꽃이 봄에 피어요. 그 다음 월백 달이 어때? 하얗고 그 다음에 은한 은하수죠. 은하수가 삼경이에요. 그래서 은하수가 삼경 밤 12시에 밤 11시부터 새벽 1시를 말하는 거예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하얗게 빛나요. 이게 흰색 다 흰색이야. 흰색 흰색의 어떤 색채 이미지 속에서 일치친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서리법이죠. 자규는 알지 못해. 뭐 이렇게 일치춘심 뭐예요? 한 조각의 본마음이죠. 일치춘심 한 조각의 본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치춘심을 자규야 알겠냐마는 자규는 뭐예요? 이건 뭐 한의 정서 이렇게 얘기하죠. 소적세 뭐 두견세 뭐 이런 세입니다. 그래서 다정도 병인양하여 너무나 정이 많아서 병이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주제가 좀 그런데 봄밤의 애상감 뭐 이런 말을 써요. 봄밤의 어떤 애상감 약간 좀 병이 난다 슬프다. 이게 이제 주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봄에 약간 하얀 어떤 배경 속에서 느끼는 어떤 슬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최치원의 촉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시죠. 촉규가 뭐 여기 이제 접시꽃 나와 있죠. 나와 있네요. 접시꽃을 나타내는데 최치원은 이제 그 육두품이잖아요. 그래서 당나라에 가갖고 유학하다가 어떤 계급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쓸쓸하고 황량한 밭 곁에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르고 있네. 이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린다. 이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같은 가지에 이게 둘 다 따로 분해해서 보지 마시고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를 누른다는 건 이거는 바로 접시꽃을 말하는 거고 이게 촉규를 말하는 거지. 촉규. 그래서 이게 접시꽃을 말하는 거예요. 촉규화 바로 이게 접시꽃을 말하는 거고 결국 누구 자신을 말하는 거야? 접시꽃인데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결국 화자 자신을 이렇게 접시꽃이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화자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촉규화. 그래서 향기는 매우 진하 희미해지고 그림자는 맥풍 보리바람을 맞아서 기우뚱해지네. 보리바람은 이제 봄을 말하는 거고 매화 비유는 뭐예요? 이거 봄을 말하는 겁니다. 매우 맥풍 다 뭐예요? 봄이에요. 대충 계절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누가 도와줄까? 수레나 말 탄 사람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고위 관직자들 또는 뭐 왕을 말하는 거 알겠어요? 왕이 나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기법 뭐예요? 서리법이지. 뭘 언제 도와줄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래서 누가 도와줄까? 벌이나 나비들만 엿벌 뿐이에요. 자, 벌과 나비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건 약간 쓸데없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약간 그냥 내 곁에 붙어갖고 약간 기생하는 약간 쓸데없는 사람들만 자꾸 나한테 뭐야? 와서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들만 와서 달라붙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태어난 곳이 비천해요. 자, 얘가 어디 출신이야? 태어난 곳이 비천해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신라라는 어떤 비참한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계급적 한계 얘가 몇 두품? 6두품 출신이라는 어떤 비천한 한계를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태생과 출신을 비관하다가 당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당나라에 가갖고 빈곤과에서 수석 합격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미국 가갖고 미국 대학 입학 시험에서 전체 수석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비천하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거 알겠어요? 출신의 어떤 한계 뭐라고요? 계급의 한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사람들이 내버려두니 그저 한스럽네. 사람들이 내버려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자신이 등용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등용되지 못하는 거, 이게 못 등용되는 거, 뭐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 있는 거죠. 못 등용되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셔요. 4, 5, 6번 없어요? 다 맞았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 그 중간에 잘려서 좀 미안한데 가곡내 울타리밭 김강교에 와사든 여기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풀어보려고 했잖아요. 숙제 어디였어요? 116쪽? 그럼 조금만 더 풀어요. 116까지 풀었으면 여기 또 나왔네. 여기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오장안에 고향 앞에서 또 나오네. 여기 121쪽에 또 나온 거. 야, 배웠으면 좀 배웠다고 좀 해주면 안 돼요. 어디까지 할까? 3월까지만 풀까요? 여기 124쪽? 124쪽까지만 풀어오세요. 알겠어요?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고 저기 비문학을 할게요.